안녕하세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수학을 좀 할 거예요. 지금까지 수학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4부터 7까지 각각 점점 더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복잡한 형태를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이제 동영상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 강의에서 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 볼 것은 이 미분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함수 두 개로 곱한 거, 그쵸? 함수 두 개 곱에 대한 미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함수 전부 다 각각 x에 대한 함수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함수들을 미분했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미분할 수 있느냐? 그쵸? 바로 오른쪽에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함수를 미분하고요. 두 번째 건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쵸? 반대로 이제 두 번째 항을 더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항을 미분하고 함수를 미분하고 첫 번째 함수를 곱해주는 형태인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 두 가지를 곱했어요. x하고 x. 자, 이런 x 함수 두 가지를 가지고 곱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x 제곱을 하면 우리 공식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같은 함수에도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함수 두 개죠. 그럼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그대로 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각각 1이 되니까 2x가 되는 거 확인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로 이제 곱하기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x에 대한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미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냐? 이번에는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분모에는 2의 x승이 있고요. 분자에는 1이 있는 형태고요.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승이라는 것은 분모를 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x승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하려고 갔더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 마이너스 x를 뭐로 치환해요? g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를 g라고 미분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다시 g를 x로 미분하는 거죠. 그쵸? g는 뭐였죠? 마이너스 x. 그쵸? 그에 대해서 x에서 미분하면 그쵸? 음수가 나오고요. 그쵸?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오른쪽은 뭐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g를 다시 x로 돌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냥 보면 여기서 그쵸? 우리 지수함수 미분하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는 워낙에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쵸? 이제 분모에 하나에 더하고 숫자가 더 붙었죠. 근데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함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미분이 되는지 한번 보면 얘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뭘 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뭘로 표현해요? g라고 표현하죠. 그쵸? 그러면 우린 g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싶은 거고 근데 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g를 g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대한 미분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뒤에는 그냥 풀어서 썼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뒷돈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무슨 뜻이죠? 저 분모로 가면서 2승하라. 근데 워낙에 g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는 요 1 형태로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더 복잡하게 나아갔네요. 그쵸?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에 2의 y승이 더 하나 더 들어갔죠. 그쵸? 그때 어떻게 미분하는지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는 분모에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위에 마이너스 1승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쵸? 2의 y는 그냥 y로 붙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건 뭐예요? 얘는 x의 함수가 아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 뒷단 미분했었죠? 바로 앞에서. 그래서 걔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더 정리할 수 있겠는데 여기 2승이죠. 그래서 2번 풀어서 쓰고요. 그쵸? 앞에 거 마이너스 1승 앞으로 가고 y는 연결, x는 연결 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는 이제 퀴즈로 날 테니까요. 요번에는 요 x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이 x, 결국엔 뭐죠? 분모의 x가 됐으니까 아까처럼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얘는 퀴즈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수학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엔 뭐예요? 자, 로그를 미분을 할 건데, 그쵸? 로그를 x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 나온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형태냐? 야, 요런 숫자를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요? 그쵸? 그쵸? 숫자가 있고요. 숫자가 있고요. L1과 L2는 서로 다른 숫자고요. 스칼라인 녀석들이죠. S1과 S2도 뭐예요? 변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도 서로 다른 숫자고, 스칼라가 됩니다. 그쵸? 얘네들 다 독립적인 녀석들이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뭘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미분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는 일단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게 되고요. 그쵸? 이 뒤에 분모는 어떻게, 이 뒤 항은 어떻게 돼요? 그쵸? S1이라는 변수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상수 취급해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요 앞에 L1과 LNS1이 되겠죠. 그쵸? L1 어떻게 돼요?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죠. 그쵸? S1을 S1으로 미분하게 되면 S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잠깐 힌트를 드리면 얘 뭐예요 결국엔? 얘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쵸? 그래서 뒤에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분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에 했던 것들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연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겼나요, 문제가 재밌게 생겼죠. 그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쵸? 요 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었죠. 그쵸? 그 대신에 요번엔 어떻게 됐어요? 노드가 하나 생겼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중치 값이 워낙에 2개였는데 4개로 늘어났고요. 입력값은 여전히 2개였죠. 그전에는 P라는 형태, 변수를 썼는데 이제 입력값에 맞추기 위해서 i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K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 I1에다가 W11을 곱하고요. I2에다가 W12를 곱해서 걔네를 더한 것이 K 값이 됩니다. K2도 마찬가지죠. K2도 얘 I1에다가 2를 곱하고요. I2에다가 2를 곱해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잘 보시면 요 1이 요 앞에 있는 subscription의 첫 번째 거랑 해당이 되고요. 2는 도착하는 녀석과 연결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테이션은 우리가 전전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2번 전에 수업했던 것과 노테이션이 스크래션이 좀 더 바뀌었으니까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왜 바꿨는지는 금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와서 K1과 K2가 될 텐데 걔네들을 L로 통과시켜서 L1과 L2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벡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입력이 뭐였죠? 입력 i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w로 곱해서 k가 나오고요. k를 L로 거쳐서 L이 나온다. 우리가 입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벡터라고 그랬죠. 벡터를 위에서 아래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K도 위에서 아래로, L도 위에서 아래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2시간 전에는
i를 어떻게 써요? 옆에서 이렇게 행으로 표시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매트릭스 칼큘러스의 연산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를 생각해 보시면 W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W1, W12, W21, W22라고 얘기를 했죠. 걔네들이 그 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을 받아서 두 번째 K 첫 번째 거랑 연결되는 녀석. 첫 번째 입력값을 받아서 두 번째 K하고 연결되는 녀석. 그래서 이 행을 열을 보면 열이 아니죠. 행이죠. 행을 보면 뭐예요? 첫 번째 것과 연결되는 녀석이고요. 요 두 번째 행을 보면요. 뭐예요? K2, 즉 두 번째 입력이지 출력과 연결이 되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K1, W1은 어떻게 되냐면 W11과 12를 뭘로 갖고 있는 행으로 갖고 있는 벡터가 표시되고요. W2는 어떻게 돼요? 그쵸? 그쵸? 요 행을 그쵸? 열로 갖는 녀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W 값이라는 것은 가중치를 모아놓은 건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네 트랜스포즈 왜 있는지 알겠죠? 트랜스포즈를 해야지 W12가 W22가 열이었던 게 행이었던 게 두 개의 행이었던 게 하나의 행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행렬 곱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전에는 i가 앞에 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w에다가 i를 곱하면 거기다음에 렐를 통해서 l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크게 어렵게 않게 볼 수가 있죠. L1은 뭐예요? L1은 그쵸? 무엇과 무엇? 얘네 L1과 I1과 L1이 아니죠. W11과 그리고 I2와 W12를 곱해서 더한 녀석을 렐루로 통과시킨 녀석이죠. 그쵸? 걔를 행렬 곱으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왜 했나요? 그쵸? 이거를 이제 미분해봐야죠. 자, 미분한다. 뭘로 미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 L을 뭘로요? i로. 즉, i가 살짝 변했을 때 L 값들이 살짝 얼마나 변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매트릭스 칼큘러스에서 얘 뭐예요? 벡터와 벡터. 이거 자코비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행렬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 행렬 값을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됐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i가 k랑 어떻게 변하는지 변동률. 그 k가 l하고 어떤 변동률을 가지고 있는지. 걔네 달다 자코비안이니까 행렬로 나타나겠죠. 이 두 개의 행렬 곱이 최종 출력물의 행렬 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각각의 행렬 곱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K가 I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가 요거를 얘기 나눈 거였죠. K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W에다가 I 곱하기 된 거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한다? 얘를 뭘로 미분한다? I로 미분한다. 이거 우리 봤었어요. 매트릭스 칼큘러스에서 A가 X의 펑션이 아닐 때 이 상태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그쵸? 여기서 A는 뭐였어요? 행렬이었고요. X는 벡터였어요.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W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건 뭐예요? L과 K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L이 변할 때 여기 있는 L, 그쵸? K가 변할 때 L과 L1과 L2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을 이렇게 행렬의 원소들을 나타내면요. K는 뭐 했어요? 뭐에 있으니까 옆으로 간다고 했고요. L은 뭐 했어요? 분차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L1과 L2, K1과 K2가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L2, 그 다음에 L1 이렇게 두 개는 특히 L2는 K1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L2, K1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쵸? 얘가 아무리 변해도 L2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겠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L1이 아무리, 그렇죠? L1은 K2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K2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L1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미분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 무슨 함수였나요? 렐로 함수였죠. 렐로 함수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죠. 뭐예요? k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무조건 0이 됐고요. k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나요? k1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쵸? 우리 전 시간에 의하면 0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행렬 곱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또는 1, 0 또는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K1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K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K1과 K2 값에 따라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이고요. 얘네들 각각 독립적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1,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요런 녀석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0, 0, 0, 요런 함수도 행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전부 다 0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뭐였죠? 0의 맨 마지막 오른쪽 밑에만 1이 나오는 형태도 가능해요. 그쵸? 걔네들은 K1과 K2에 따라 달렸다. K1과 K2는 뭐에 따라 달렸다? 요 W들 값과 그리고 입력 값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결국엔 뭐 하고 싶었어요? L이 살짝 변할 때, 그러니까 I가 살짝 변할 때 L1이 몇 배로 했는지 그 배율을 계산하기 위한 섬이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L2와 L1이 K1과 K2의 변화량과 그리고 입력값 I1과의 변화량에 따라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둘 다 각각 계산을 했어요. 여기는 뭐였어요? W였고요. 여기는 아까 행렬했을 때 0 또는 1이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놓고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예시예요. K1과 K2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가 1,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W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력값이 살짝 변할 때, 즉 I1이 살짝 변하면 뭐게 돼요? 그쵸? 그러면 그 I1에 따라 L1과 L2가 W 값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아서 변경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마찬가지로요. I2도요. 그쵸? 여기 뭐라 그러죠?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 값이 둘 다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걔에 따라서 출력물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걔가 뭐랑 결국엔 똑같다? W 값과 똑같이 된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갖고 왔냐면 케이스 3랑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금이랑 다른 건 있죠? 항이 하나 여기 G하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게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G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W 값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었죠. 얘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요거. 그리고 0과 1 뭐예요? K1과 K2에 따라서 하나가 결정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L1, 저 뭐예요? 입력값에 따라서 L1, 둘 중에 위에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아까 지금 금방 본 예시랑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W 값들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K1이 0보다 크다면 여기가 위에서 밑항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1이 되고요. 2가 뒤 번째 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W1에 트랜스포즈 한 녀석. 즉 얘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쵸? 왜?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전부 다 0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 결과 뭐예요? 완전히 똑같죠? 우리가 봤던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왜냐? 여기서 W에 트랜스포즈 한 거, 또 W1에 트랜스포즈 한 거, 결과 같은 거죠? 그쵸?
근데 얘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K1이 0이거나 1일 수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 아래 거 동일한 거고요. 그 중에서 위에 거는 두 개, L1과 L2를 동시에 다룬 거였다면 밑에 건 하나만 다룬 예시였습니다. 빼먹은 게 있죠? 뭘 빼먹었었나요? 그쵸? L을 W로 미분한 것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 벡터 프로파게이션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보다 로스가 변할 때 이 가중치가 얼마나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볼까요? 위에 거 뭐였죠? 위에 거는 벡터였죠. 밑에 건 뭐예요? 행렬이죠. 그쵸? 벡터를 행렬로 미분하는 거 우리 배운 적 있나요? 그쵸? 얘는 뭘로 표현이 안 돼요? 행렬로 표현이 안 돼요. 텐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벡터화 해놓은 거 있었죠? W1과 W2. 그쵸? W1 뭐였어요? 위에 두 개를 얘기했고요. W2 뭐였어요? 밑에 두 개를 얘기했고요. 얘네 각각 뭐예요? 벡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형태로 우리가 W 값의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가만히 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 미분할 때 보면 두 가지 함수로 나누는데 어떻게 돼요? K1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L이 K1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K1은 각각의 W1이 즉 이 두 개가 여기는 이 두 값이 변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에 나오는지 걔네들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W2로 하면 요 값만 변경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두 개 각각 계산하면 돼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우선 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K1은 뭐가 되죠? K1은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여기 더블죠? I1에다가 뭘 곱해요? W1과 W11과 W12. 얘 뭐라고 불렸죠? W1의 트랜스포즈라고 불렸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스포즈가 나오고요. 걔랑 I랑 곱하기를 해서 행렬 곱하기죠. 걔를 W1으로 미분한 거죠. 잠깐만 이거 매트릭스 칼큘레이터 봤던 녀석인데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매트릭스 칼큘레이터를 이렇게 데려와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A의 트랜스포즈. 즉 뭐예요? 여기에는 입력값의 트랜스포즈가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L1 이거 어떻게 됐죠? 그쵸? K1으로 미분해야겠죠? K1, L1은 뭐였죠? 그쵸? L1과 L2 두 개로 이루어졌고요. 그쵸? L1과 L2. 그리고 가만히 보면 L2는 어떻게 돼요? K1과 전혀 독립적이니까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고요. L1은 어떻게 되나요? L1은 K1이 0보다 크면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으면 L1을 W1으로 미분한 거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 가만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는 2by 1 행렬이고요. 그쵸? 얘는 뭘까요? 얘는 그쵸? 워낙에는 2by 1이었는데 트랜스포즈를 했죠? 그래서 1by 2 행렬이 됩니다. 그쵸? 그럼 총 결과 뭐가 나오죠? 2by 2, 그쵸? 2by 2짜리 행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케이스 4를 정리를 해볼게요. 케이스 4는 뭐였죠? 우리가 입력이 들어와서 렐루를 통과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프를 좀 추격을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 K가 없어졌죠. K는 뭐였나요? 이 L, 렐루를 하기 전에 그 값을 우리가 K라고 불렀고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앞으로 추격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쵸? I와 W와 L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L의 변화량 어떻게 되죠? W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I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I로 샀던 건 뭐 어떻게 되나요? 그쵸? 요런 형태로, 그쵸? W로 곱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W로 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얘는 행렬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을 못해서 두 개로 나눠서 W1과 W2로 나눠서 계산을 했고요. 걔네들은 각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5번째를 볼 건데요. 케이스 5번째 것도 앞에 거랑 똑같을 텐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랑 뭐가 달라졌나요? 그쵸? 우리 요 뒷단에 새로운 게 붙었죠. 그쵸? 얘 뭐예요? 딱 봐도 뭐겠어요? 소프트맥스겠죠. 소프트맥스 하면서 어떻게 구했나요? 그쵸? 저 L1 이렇게 되죠. 소프트 S1이라는 건 어떻게 결과 나와요? L1 두 개가 있고요. L2 그쵸? 분모 분자 확인하시고요. 저 LS2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드 포워드 방향의 수식을 생각을 해보면 L1이라는 건 요런 형태를 거치게 되고요. X라는 건 이 뒷단에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요? 그쵸? I에 대해서 변화량, 그리고 W에 대해서 변화량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처음에 I에 대해서 변화량을 구해 볼게요. 그쵸? S가 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가 L에 대해서 변하려는 것과 L이 I에 대해서 변하량 하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요 뒷단에 뭐라 그랬어요? 얘는 W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그 뭐죠? L이니까 렐로 함수를 통과했으니까 그 이제 0과 1 곱해주는 거 그게 있을 뿐이고요. 그럼 우리가 뒷단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뒷단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그쵸? L1, LS, L1이 아니죠? L이죠. L과 S.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L도 벡터, S도 벡터. 분모에 있을 땐 어떻게 왼쪽으로, 분자에 있을 땐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아까 갔던 그 수식을 그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봤나요? 그쵸? 아까 우리가 수학에서 미리 연산을 해놨었죠. 그래서 분자, 그 다음에 분모, 그리고 L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래서 미분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S1과 S2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도요, 뭐 S2, S1, L1 이렇게 미분을 해보시면 그쵸? S2를 N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 했던 수학적에서 했던 그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하시면 달라지는 건 마이너스 하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L1, S를 L로 미분하는 건요. 이러한 행렬 곱하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쵸? 서로 대각선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고 비대각선에서 마이너스가 붙이고 값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요? L과 I는 어떻게 돼요? 요 행렬 곱하기죠. 그리고 요 얘네들이 0이 될지 1이 될지는 각각의 L1과 L2, 즉 그 전에 요 K1과 K2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력값에 따른 그 소프트맥스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얘 뭐예요? 벡터. 얘 뭐예요? 벡터. 벡터를 벡터로 미분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자코비안이고요. 그래서 행렬이 나온다. 이 케이스에서는 2x2짜리 행렬이 나오는 거고요. 걔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개 행렬 각각 뭐예요? 2x2짜리 행렬이겠죠. 왜? 둘 다 원소를 두 개로 갖고 있는 뭐예요? 벡터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얘도 2x2 맞죠? 얘도 2x2 맞죠? 왜냐면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W1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해볼게요. W1 뭐 했죠? 요거 두 개를 벡터로 만든 녀석이었어요. 그쵸? 그걸 계산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S와 L, 그쵸? 그 다음에 L에 따라서 W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면 됐고요. S 아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L1을 W1으로 미분한 거, 우리 아까 계산했죠? 0 또는 1에 입력에 트랜스포즈 한 거.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뭘 추가했을까요? 우리가 인공신경망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앞에 거랑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나요? 여기에 뒷단에 새로운 구조물이 더 붙었고요. 여기에 L이라는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쵸? 요 로스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레이블이 L이라고 썼더니 여기 L이라는 녀석이 이미 있어서 H라는 녀석으로 L 다음에 H죠? 그래서 H라는 녀석으로 했고요. H라는 것은 원핫 구조에서 H1과 H2, 1, 0이나 0, 1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서 L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면, 그쵸? 입력이 들어왔죠? W값 곱해지죠? 그 다음에 L값, 렐루를 고쳐서 L값이 결정이 된 다음에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는 형태고요. 그쵸? 들어서 그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S는 어떻게 해요? 소프트맥스. 그리고 L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L은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쵸? 크로스 엔트로피,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프트맥스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쵸? 우리 이거 봤었죠?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H1과 H2 중에 둘 중에 하나는 1, 0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생략되는 거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변수 그대로 놓고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로스를요, 뭘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W1으로 미분하고 싶은 거죠. W1이 뭐였나요? 그쵸? 여기 두 개 있네. 여기 이미 가려져 있지만 W11과 W12로 미분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걔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매번 했던 것처럼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일단 로스가 변함에 따라 소프트맥스 값이 얼마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소프트맥스가 변함에 따라 L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L이 변할 때 W1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쭉 나열해 놓고 걔를 행렬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쵸? 우리 뒤에서부터 계산했었죠? 뒤에 어딨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그쵸? 이미 계산해놨고요. 중간 거 어딨나요? 중간 거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는 거 이미 계산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인데 요 녀석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L이라는 거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럼 크로스 다음부터 어떻게 구한다고요? L은 마이너스에 그쵸? 레이블 첫 번째 것과 그리고 소프트맥스한 결과를 로그에서 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레이블에다가 소프트한 녀석을 곱하고요. 걔네들을 더해주면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를 S로 미분한다. S 뭐예요? 두 가지 변수로 미분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뭐예요? S1으로 미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은 S2로 미분하는 거예요. S1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했었죠? 그쵸? H1 그대로 나오고요. S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S2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는 그냥 생략이 되고 두 번째 거 그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 3개 나왔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행렬 곱하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케이스 3로 7으로 갈게요. 자, 7번째는 뭐가 될까요?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이제 지금 레이어를 하나만 놓고 그리고 로스까지 계산을 했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하나를 더 끼게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그쵸?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W5가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W 값을 곱하기해서 L을 결정하고요. 렐루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W를 곱해서 5를 결정하는데 얘는 렐루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5를 바탕으로 소프트맥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템플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우리 로스를 변화량을 측정하고 싶어. 뭐가 변할 때? W1이 변할래. 두 번째 레이어의 W1. 그쵸?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레이어 중에 첫 번째 두 개의 가중치가 변할 때 우리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듯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행렬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행렬 곱하기예요? 로스가 즉 소프트맥스가 값이 변할 때 로스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따라 소프트맥스의 변화량 그리고 아웃풋의 변화량에 따라 W 값이 변할 때 아웃풋이 얼마나 변하는지 요 세 개를 곱하기를 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쉽죠. 그래서 맨 오른쪽 왼쪽 건 뭐였어요?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거 조금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쵸? 왜냐? 우리가 지금
소프트맥스에 대한 미분값만 모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아까 L이랑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건 뭔가요? 얘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쵸? 왜요?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렐루가 없어요. 그쵸? 렐루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첫 번째 것, 즉, 이 W1은 뭐예요? 이 여기 있는 이 이제 인공식량망 중에 첫 번째에 출력과 연결되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녀석 외에만 1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L 여기서 나오는 그 소프트맥스 렐루를 한 결과와 연결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금방 뭘 계산했어요? 우리 로스가, 여기 로스가요. 여기는 W1 중에서 첫 번째 행과 연결된 요 두 개의 변화량과 연결 관계를 우리가 금방 계산했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로스가 변할 때 뭐 W 값 전체에 대해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W 그 중에서도 이거 두 개, 요 두 라인, 이 두 라인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W1의 첫 번째 저 작은 벡터, 즉 이 행렬을 벡터로 만들어 넣어서 두 개만 골랐죠. 네 개 중에 전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녀석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즉 첫 번째에 있는 W 값이 변할 때 이 L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쵸? 자, 지금까지 할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하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요거 두 개, L과 S의 관계, 그 다음에 S와 O의 관계, 그 다음에 O와 L과의 관계, 그 다음에 L과 W의 관계, 요 형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달라지는 건 뭐였어요? W에서 O로 갈 건지 L로 갈 건지, 즉 우리가 W1의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출력과 입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새로운 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계산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거를 살짝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로스 그에 따라서 소프트맥스에 대한 변화량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아웃풋과 변화량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 봤었던 거죠. 뭐예요? L에 대해서 W1에 변할 때 뭐가 껴요? 렐로 함수가 끼니까 입력값의 변화량이나 트랜스포즈한 것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남는 거 뭐가 있죠? 요 녀석이 남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죠? 간단하죠. 5는 뭐예요? 5는 여기 렐로 함수도 없으니까 W의 뭐예요? L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미분해요? L로 미분한다고. 그럼 뭐만 남아요? W2. 근데 여기서 W는 뭐예요? W의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녀석이니까 요런 형태가 되고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알죠? 1by 2짜리 행렬, 2by 2짜리 행렬, 2by 2짜리 행렬, 그리고 요 전체도 2by 2짜리 행렬. 그래서 얘네들을 쭉 곱해주면 얘가 두 개의 벡터의 변화량에 따라 L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W 값을 전부 다 알고 싶으면 뭐예요? 얘를 2로 변경하면 얘 2로 변경이 되고요. 그 맨 마지막 요 계산만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력값이 들어옵니다. 그쵸? 입력값이 들어오면 가중치를 곱해서 L을 계산을 해요. 렐로 함수를 통해서요. 그쵸? 이 동그라미 약간 기울어지고 보니까 렐로가 들어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W2를 곱해가지고, 그쵸? 또 5를 계산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프트맥스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블과 합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형태예요. 이걸 우리가 feed forwar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W1과 W2 이 두 개 걔네들이 살짝 변할 때 우리가 이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왜요? 우리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쓸 거니까. 그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쓰려면 그죠? 로스를 최소로 만드는 W 값들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그쵸? 그때 미분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럼 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얘네들 각각의 변화량들을 연산한들 전부 다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다?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행렬들을 곱하기 행렬 곱을 쫙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웰이 매번 뒤에서부터 계산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변화량 계산을 하고요. 얘네 두 개 변화량 계산하고요. 얘네 두 개 변화량 계산을 해서 얘와 얘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갑니다. 즉 backpropagation 뒤로 점점 순차적으로 어떻게 미분가스를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backpropa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하나 더 짚고 싶은 과정은 뭐냐면 요 렐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가 이 녀석 어떻게 표현했나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1 또는 0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갔었어요. 걔는 뭘 뜻하나요? 얘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실제적으로 값이 안 변하거나 아예 전혀 없어지거나. 그쵸? 그러니까 렐로 함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값이 전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렐로 값이 만약에 0으로 다 수렴이 됐다. 그럼 중간에 00이 한번 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상략이 된다. 그리고 1인 지점이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0.8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레이어가 깊어지고 렐로 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점점 사라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또는 1.2, 뭐 이렇게 1.3처럼 렐로 함수의 미분값이 1이 아니라 이런 큰 값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곱해지니까 이 미분값이 점점점 너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숫자를 가지고 backpropagation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함수 그대로 가져왔고요. 독근이라는 함수예요. 그 대신에 w 값들을 제가 직접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입력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 뭐가 필요해요? 레이블이 필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록스까지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프로페게이션으로 각각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 시간에 지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실시간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